Only come out at night. 안녕하세요, 칸지TV 칸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칸지TV에서 제일 대박을 친 영상이 있죠. 버스 캠핑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 우리 또 대박을 친 우리 일산 아지트의 이재일 부장님 모시고 버스 캠핑카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 시절 후임 분들도 찾아오시고 그랬다고. 네, 네. 유튜브를 보고 네. 이제 20년 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예, 연락된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유튜브의 힘이구나 새롭게 느꼈습니다. 참 별거 아닌 유튜브 채널이지만 또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또 너무 저도 기분이 뿌듯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주제를 더 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캠핑카, 일반적인 네, 캠핑카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 버스 캠핑카의 장점 그리고 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런 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버스 캠핑카라는 것에 대한 장점은 솔직히 로망을 이루었다는 거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을 빨리 이루었던 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일단 홈하우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캠핑카라는 버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굳이 어떤 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이름 없는 해수욕장, 꼭 여행을 가면은 유명한 데가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가 여기 괜찮네 하고 언제든지 차를 대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런 장점을 가지고 낭만이 생기는 거죠. 예, 거기서 잘해 먹지 못합니다. 뭐 일부러 밥을 해 먹고 이런 거보다 그냥 컵라면 하나 또는 라면 하나, 비가 오면 비 피하면서 버스 안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이게 바깥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들, 그 다음에 노을 지는 것들, 해가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만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장점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제가 오늘은 솔직히 단점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장점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매치가 되는데, 네네. 제가 드리는 단점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캠핑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해서 저는 오늘 사실 단점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저는 집에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차장에 35인승 버스를 주차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들 많이 세우는 도로가 주변 또는 뭐 공터 이런데 찾아서 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공터 하나에다가 저는 주차를 해서 오면서 가면서 제 버스가 잘 서 있는지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뭐 하더라도 캠핑카나 장기간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아무리 삶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 달에 뭐 4번, 5번,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가면 한 달에 한 번, 2번 이 정도인데, 노숙자들이나 또 술 취하신 분들이 버스 해코지를 좀 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서 열쇠도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보면 썬팅지 같은 경우도 뜯어놓은 분이 있고 백밀러 깨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확인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한 달 내내 블랙박스를 풀로 돌릴 뭐 그런 입장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두 번째는 여행을 갔을 때 차가 35인승이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니기가 힘들어요. 아, 그쵸. 예, 도로 사정이나 통상 좋은 관광지 또 이름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큰 주차장 하나 있는 거 이거는 국공립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지만 네네. 그냥 좀 이름 없는데 이런 데 좀 좋은 곳에서 가보려 그러면 이게 주차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버스가 승용차 뭐 RV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버스가 들어가는 건 되게 힘듭니다. 네. 왜냐면 회전에서 뭐 그렇다고 뒤로에서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회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 2대가 버스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까지는 일정한 지역까지는 버스를 대놔놓고 거기서부터는 자전거로 구석구석 다니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요렇게 이제 저는 여행을 즐기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승용차, RV 저희는 많이 접했고 또 정비 공장이나 뭐 현대나 기아 뭐 서비스 센터 사업소를 가더라도 대충 보면은 오일은 어떻게 갈고 뭐 여기 뭐 타이어 펑크는 어떻게 떼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만약 펑크가 나더라도 승용차다 보니까 내가 뭐 응급처치 킷이나 또는 이런 응급조치 할 수 있는데 또 긴급 출동도 부를 수 있고요. 버스는 이게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오일을 한번 갈라 그래도 대형차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를 가지 않으면 오일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자키 같은 경우에나 그다음 휠 볼트 하나 풀더라도 혹시 총같이 생긴 엄청 큰 기계가 옵니다. 예, 그게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일도 가는데 힘들고 또 정비하는 게 승용차하고 완전히 틀리다 보니까 일본 말로 이렇게 뭐 그분들 정비 공장 가면 하는 말이 뭐 덕구다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데가 없으면 정비가 쉽게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들의 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부속 구하는 문제라든가 정비하는 부분 저희 집 근처에 정비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비비도 또 생각 외로 많이 나옵니다. 네, 비용이 많이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주문을 대부분 가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주문하면 15일씩 걸리고 뭐 20일씩 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편함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차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안에 실내 같은 경우에 캠핑카니까 다 만든 거고 전기장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도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데가 없어요. 캠핑카를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업체도 지금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 방식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 차를 가져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사람이 정비를 할 수 있냐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선도 다 틀리고 뭐 모든 것들이 시설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전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전. 그러니까 수전은 400리터짜리 물탱크가 밑에 있으면은 저 실내에 싱크대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못 탔을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는 반드시 속에 있는 물을 다 빼내야 퇴수를 다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못 해가지고 몰라서 그냥 퇴수가 단순히 그냥 물만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관 속에 있는 그러니까 버스에서 실내까지 들어가는 그 관에 있는 물도 다 빼내야 얘가 겨울에 얼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면 싹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전 같은 경우에는 못한데 내가 물을 안 쓴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하는 공회전이 되다 보니까 이 공회전이 생기면 바로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버스 내부 시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이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점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사실 뭐 지금 뭐 장점도 몇 가지 얘기해 주셨고 단점도 몇 가지 얘기했는데
단점적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네.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서 네. 힘들었던 부분이 좀 꽤 있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봤을 예. 때는. 예. 오류를 많이 겪었죠. 또 뭐 일반적인 캠핑카가 아니라 버스 캠핑카다 보니까 뭐 그렇죠. 말씀하신 예. 대로 정비나 뭐 이런 예. 비용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캠핑카에 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들고 좀 정비 자체도 어렵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캐라반. 네네네. 캐라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한때는 수입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업체에서 많이 만드는데 네네. 그런 장점은 AS가 쉽게 말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회사를 가져가서 고치면 되는데 버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정 업체에서 만드는 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 같은 경우에 자잡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 좀 생기죠.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어려움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쓰다 보면 왜 자꾸 만지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이제 자가 정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대형 차의 정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 직접적으로 오너가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노하우가 많이 노하우 쌓이면서 쌓여야죠. 아무래도 정비적인 뭐 버스 캠핑카를 할지라도 조금 점점 네, 수월해지는 나아지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나아지죠. 그러시구나. 그건 분명히 나아지죠. 네네네. 뭐 아무래도 좀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이 네. 단점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네. 보니까 뭔가 또 나름 겁을 먹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캠핑카를 선택하신 뭐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캠핑카는 이래서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정말로 네. 버스 캠핑카를 선택하게 된 이유, 물론 뭐 저도 이제 캐라반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고르고 결론적으로 버스 캠핑카를 선택을 했던 건데 일단은 버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단으로는 최고입니다. 네. 예, 버스 전용선 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에 있어서는 되게 나름 또 운전하기도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버스가 길고 요즘 후방 카메라 다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웬만해서는 또 운전하는 것도 되게 쉽고 또 처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한 가족이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단점을 말씀드린 건 현실이었고요. 네네네. 예,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데 근데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란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보다는 훨씬 더 이상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한 1, 2년 동안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몰라서 겪는 그런 오류들이기 때문에. 계절이 아무래도 아직 겨울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사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좀 캠핑카를 가지고 저도 좀 데려가셔서 아, 예. 좋은 데 가셔서 또 다른 캠핑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캠핑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다시 선택을 해도 버스 캠핑카를 선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캠핑카를 선택을 해보고 싶으신지 어떻게 생각을 아니요, 하시나요? 저는 고를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저는 다시 간다면 45인승으로 더 가려고 큰, 더 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5인승하고 45인승은 9m하고 뭐 12.5m, 지금 나오는 대형 버스 12.5m인데 그 차이가 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공간 활용도나 제가 지금 타보니까 4인 그 35인승도 저한테는 일단은 좀 작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뭔가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45인승 버스를 선택을 할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언젠간 또 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또 그렇죠. 저희 또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예, 또.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일산 아지트 이재일 부장님이셨고요. 또 영상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이러면 다음에는 직접 캠핑카를 같이 타고 나가서 또 버스 캠핑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